그 다음이 이제 중요 인물 사건인데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 사건이나 주변 인물을 많이 써요. 그거는 인물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주변 인물이나 사건이 단순해요, 좀. 그렇죠? 주인공 성격이 제일 복잡하죠. 그래서 성격 쓸 때도 주인공 안 쓰고 주변 사람 쓰는 것처럼 이야기도 아까 말한 대로 앞부분을 주로 많이 하거나 배경이 되는 걸 많이 하거나 우리는 이제 결말 지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은 좀 적은데 이럴 때 멍청시 부부 이야기 같은 데서 그 다음 얘기는 뭐겠어요? 둘이 결혼해서 애 나오면 멍청할까? 그게 의무냐? 그 다음에 그 전 얘기는 뭐예요? 멍청시 부모들은 왜 둘을 결혼시켰을까? 이게 앞 얘기, 책에 안 나오는 앞 얘기, 뒷 얘기. 이런 게 좀 편한 거죠, 그냥. 그런 거를 우리는 약하게 보는 건데, 그, 아까 말한 대로 5단계에서도 주로 기억이나 니은 부분을 많이 쓴 애들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쓰는 것보다 뒷부분이 잘 뚜렷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책을 읽으면 앞부분이 가장 선명하고 뒤로 갈수록 약해지는 거거든요. 앞에만 기억이 잘 나니까. 그러니까 학교나 다른 데서는 책을 보고 쓰기 때문에 뒤적지적거리니까 뒤도 나오지만 우리는 순전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런 거죠. 책을 제대로 읽었으면 당연히 앞부분보다는 위기 설정이 재밌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앞부분을 쓰는 거. 그래서 독후감 분석할 때 그런 형식적으로 분류를 많이 해요. 누구를 많이 썼냐? 인물로 봐서 주인공을 절반 이상 썼느냐? 아니면 주인공은 뭐 그중에 한 3분의 1도 안 되고 주변 사람 많이 썼냐? 아니면 사건도 어디서 많이 썼냐? 논란되지만 그래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어느 부분을 주로 많이 썼냐? 위기 절정에 관련된 게 절반 정도 나온다면 걔는 잘 쓰는 애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볼 수도 있어. 우리 사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없어. 근데 보면 우리 사회는 되게 주제 관련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죠. 주제를 얼만큼 뭐 근접해서 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얼만큼 경험과 연결시켰냐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거보다 형식적으로 검토를 할 때 중요한 게 중요한 인물을 쓰고 중요한 사건을 썼느냐 이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다인데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네. 이걸 애들한테 설명하는 게 높은 반 애들한테도 지금 높은 반한테도 걔들한테 딱 찍어서 얘기를 해요. 많은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일단 니은까지 빼기는 힘들어서 왜냐면 니은이 길고 대체로 전개에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디귿, 리을은 뭔가 이렇게 결말이 뭐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니은의 질문 갖기가 좀 좋아서 니은, 디귿, 리을 정도에 그렇고 기역과 미음은 아예 못 갖게 못을 좀 박아요. 그거는 배경에 대한 얘기고 배경에 대한 얘기를 의문 가지면 그 소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못 건드리게 좀 하는 형태로 양식에다 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힘들면 그냥 모른 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니은, 디귿, 리을에서 의문을 가져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앞부분에 주인공 성격 쓰고 까닭 쓰고 의문 그렇게 가지라 그랬을 때 많은 경우 이제 의문을 거기서 안 갖고 주인공 성격에서 갖죠. 약한 애들은 오히려 그게 더 낫죠. 약해더라도. 그리고 이제 높은 반이나 굳이 개입한다 그러면 디귿 리을에만 위기 설정이면 의문을 가지라든지 인물의 성격에서 성격을 쓰고 까닭을 쓸 때도 까닭이 보세요. 인물이 용감하다. 그럼 너는 용감한 걸 무슨 장면이나 어느 책에 어디서 보고서 용감하다 생각했어. 그럴 때 그 까닭이 마찬가지로 역시 디귿 리을에 나와야 돼요. 앞부분에 나오는 경우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강제를 하는데 보통 이건 냅두죠. 그런 것으로 하여튼 초점이 이렇게 몰려야 돼요. 위기절정으로. 니은부터 시작해 디귿 리을 몰린 쪽으로 애가 보면 책을 잘 읽는 거고 안 그렇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앞부분에서만 머물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왜 그러고 있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그 방향은 뭐 거의 개별이죠, 뭐 개별. 걔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는 뭐 걔한테 책이 어려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 엉뚱한 사고가 많은 애들은 책보단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니까 그런 애들 앞부분에서 걸리는 것들을 많이 건드리고요. 이런 모험새 같은 애들이 자기 실력보다 더 빨리 원래 선생 시키는 걸 잘 알아듣는 데다가 자기 입장보단 저자 입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요. 그 대신에 걔는 형식은 들어오는데 내용의 질이 좀 떨어지지. 그런 애를 또 따르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큰 방향은 그러더라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지도할지는 그 아이 모습 봐야죠. 그럴 때 제일 늘 하는 대로 하는 게 아이한테 어떻게 시켰을 때 좀 보통 때보다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글로 시키는 거지. 많이 집중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많이 힘들어하면 걔 자빠지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거. 평소에 가는 거. 뭘 시켰더니 조금 더 애쓰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키고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걔한테 무리니까 좀 빼줘야 되고. 그런 식이어서 그 지금 우리는 지도라 그래도 그걸 그대로 직접 가르친 쪽이 아니잖아요. 교사가 거의 방향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고 아이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오게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이를테면 이렇게 선생은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이가 이쪽으로 갈 때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쪽으로 갈 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막는 거서 애가 이렇게 틀어지게끔 만드는 거 자기 스스로. 이거를 X로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을 때 문제가 되는 여기를 막는다고 해서 그거 막는 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다음부터 해라 이럴 수도 있고 직접 지적하면 거의 다음부터 하라고 아닌 경우는 뭐 애가 좀 까불까불대거나 좀 주눅이 안 드는 애 같으면 선생님이 약간 놀리기도 하죠. 기억 같은데 아까 말한 멍청씨로 말하면 멍청씨 부부가 애를 낳으면 애가 멍청할까? 모르지 그야 네가 알아? 네가 써봐. 네가 이 편 써라.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애가 워낙 심리적으로 센 애들. 선생님 그래도 이제 주눅 안 드는 애들이고 주눅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런 애들한테 함부로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 자체 애가 쓴 거 자체를 틀렸다다 다시 해라는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좀 곤란하거나 좀 힘들다는 식의 암시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게끔 시키는 거 그런 형태로 아니면 아까 같은 식으로 그렇게 하면 네가 예상해봐 애를 낳으면 멍청할지 그래서 답을 예상해봐 그럼 당연히 뭐 아빠만 멍청하니까 멍청하다 이렇게 쓰겠죠 이걸 그러면 전부 다 멍청할까? 아빠만 멍청해도 멍청하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럴 수도 있죠. 한 몇 프로쯤 될 것 같아. 그럼 어쩌고 그러면 또 이유를 대고 뭐 이러면 끌고 가가지고 조금 힘들게 시키지. 그러고서 허봐 왜 힘들어? 책에 안 나오니까 힘들지. 책에 나온 거랑 연관을 시켜야지 생각도 하고 그러지. 이건 책 바깥 얘기니까 너 혼자 다 끙끙거리면서 이거 다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아씨 그러면서 이제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거나 책으로 자꾸 찾게 시키는 형태로. 그러니까 직접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중요 인물 사건 중심으로 가는 것 여전히 어려워요. 그게 학교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그런 힌트를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그렇게 안 하는 상태여서 줄거리 5단계까지는 그럭저럭 가는데 중요 인물 사건은 내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 가더라고. 못 간 이유는 중요 인물 사건이 복잡하잖아. 우리가 의문은 갖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건 복잡하고 잘 안 잡혀. 책도 보지 말라 그러. 그러니까 만만한 게 전개나 이런 데서 되게 잡는 거지. 그건 쉽잖아. 그러니까 좀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생각보다 잘 안 들어오긴 한다. 중요인물 사건으로 잘 안 들어왔다. 그런 발단 전개에서 아이들이 잡는 건 사실 보통 그 발단 전개의 그 사건의 시작이 되게 독특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일반에서는 잘 겪을 수 없는 독특한 게 많으니까 그게 이상하고 또 의문 갖기가 편하니까 그걸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편하니까. 그건 대체로 다 의문이죠. 나랑 다른 상황의 얘기인데 상황 자체가 다른 거니까 금방 의문 갖는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건 복잡해지지.
그거는 많은 경우 의문이 아니라 재밌어. 그렇구나. 그렇게 됐구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 중에 센 애들은 아니 해결이 다 났는데 뭘 의문을 가져야 그러잖아. 처음에는 다른 상황이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미 그 상황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해결이 났어. 다 끝났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이미 다 해결 났어요. 그런 위기 절정에서 되게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서 의문 갖는 게 어려운 거지 사실. 제가 아이들 수업할 때 자꾸만 디귿 리을에서 중요 사건을 잡아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러면 그 발단 전개에서 독특한 사건을 디귿 리을로 적더라고요. 머리를 쓰는 거죠, 애들이. 그러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뒤에가 너무 너무 기니까 그걸 다시 나눠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머리를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이 지도하는 고민이 계속돼서 그걸 몇 학년 몇 년 차인데 써요 벌써. 저희 남자애들이라서 그런가요? 바로 쓰던데요. 그래? 뭘? 중요한 걸 쓰라 그럴 때? 그러니까 중요 사건으로 5단계를 써라. 했더니 이제 5학년, 4학년 2학기, 5학년 초 뭐 이런 아이들 만 2년 넘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대부분이 다 자꾸만 발단 전개에서 자꾸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기는 거죠. 이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됐으니까 디귿 리을에서 중요 사건을 다시 잡아보라고 했더니 그거를 디귿 리을로 딱 갖다가 놓고 앞에를 기억 니은 디귿 잡고 리을 놓고 이렇게 해결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더라고요. 결말을. 결말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정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쪽수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쪽수가 안 맞아서 다 지적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럼 열받지. 열받고 반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리하게 한 거지. 4학년 2학기 2년차로 그거 한다? 어이씨. 안 되는 공부였거든요. 안 네. 되는 거야. 제가 잘못한 거네요. 그건 걔는 줄거리 5단계로만 가고 그리고 그 뒷부분 기억을 자꾸 시키고 발표를 뒷부분까지. 발표는 어디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앞쪽으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디귿 리을 쪽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거를 바로 뭐 5분 내로 발표해. 그럼 어디부터 디귿 해봐 그럴 때 디귿이 뭐 한 30초 분량인데도 그것을 한 15분, 20분으로 30초 분량을 할 정도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제 강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발표를 못 한다는 얘기는 기억을 잘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의문 가지려면 더더욱 못 하지. 그럼 보통 요 중요 인물, 중요 사건으로 5단계 쓰는 건 어느 정도 되는 아이가 몇 어느 정도는 학년이라도 없는데 네네. 기억으로 봤을 때 디귿 리을을 본인이 책을 보고 어쩌건 간에 그걸 디귿 발표해봐 그럴 때 한 5분 안쪽으로 준비해서 발표를 그래도 자세히 하는 애들. 그 정도면 그 부분들이 기억이 좀 나는 애들이고요. 보통 애들은 전체적으로 줄거리까지 쓰더라도 디귿부터 해봐 그럴 때 못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일부 있지만 하다 해도 자세히 못하고 끝까지 다 해버리지. 기억이 잘 세세히 안 나니까 뒤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 그럼 아직 그 부분이 꽉 안 잡히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중요 사건으로 하지 말고 그냥 5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는 하되 그렇게 하라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야.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들 당연히 더 좋은 거 자꾸 따르고 싶어 하고 이제 뭐 그런 애들이 또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러잖아. 근데 아니 거의 밑에서부터 지금 나한테 1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 4학년, 5학년인 애들이 있는데 걔들도 안 시키던데 중요 사건 인물로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로 생각해요. 우리 자기 자녀 같으면 중3까지 한다 최소. 고등학교는 아니어도 그럴 때 이런 것들은 거의 중2 때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구체적인 것들.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애들이 줄거리 적기를 할 때 읽고 나서 책을 안 보고 생각으로 줄거리를 적어내는 거죠. 예.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 책을 보다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마크를 해놓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막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예. 하라 하는데 보지 말라 그러지. 일단 마크는 하지만 줄거리 요약할 땐 보지는 말아라. 마크 하는 애는 10명에 1명도 없어요. 왜요? 왜 안 해요? 없어요. 예.
하나는 똑같아요. 본인 성이 어떤지 모르. 어른들도 요즘은 줄 그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줄 글 작정을 하면 줄 글 때가 너무 많고 좀 괜히 창피한 것 같고 지나가다 보면 내가 왜 줄을 걷지 모를 정도 막 걷고 그래. 그래서 점점 줄 긋는 게 없어져 가요. 애들도 그래. 애들한테 강제로 내가 해볼까라 너무 그래서 하는데 딱지를 도장 찍어가지고 5개씩 줘가지고 책에다 5개 붙이라고 앞에 붙이다가 이제 뒤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딱지 표시한 데다가 의문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독특한 애들만 해요. 그게 애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뭐가 중요한지 몰라. 지식 위주의 책이라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는 거고 애들이 이제 읽는 거는 생활 조서 뭐 소설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뭐 그런 뭐 기억해야 될 지식을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쭉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다 보니까 굳이 줄을 안 치는 거 아닐까? 저도 소설을 읽을 때는 줄을 치진 않거든요. 받는 순간이 있어. 나랑 받는 순간이 있어서 그동안 몰랐던 줄을 우리가 저는 왜 안 껐었냐면 옛날에는 책이 줄 긋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기 서면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여기서 서가지고 이렇게 따따 줘야지 그걸 참. 그러니까 책에 줄 긋으면 안 된다고. 책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그래서 막 쓰면 안 된다는 그래서 막 안 걷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중고로 팔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까 중요 인물하고 사건에 포커스를 벗어나지 않게 그쪽으로 끌고 가진 않고 막는 형태로 어떻게 인제 쪼끔 개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이마다 가진 초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아까 주인공이랑 뭐 주요 사건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아이가 만약 주인공의 뭐 친구의 공감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걸 반영하는데 그거를 막고 그 약간 독해력과 쪼끔 이 부분이 약간 사고력의 그 초점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꼭 그 주요 사건이나 그것에 맞춰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막아 줘야 하는가가 쪼끔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책을 웬만큼 읽는다는 애한테는 냅둬요. 다음 하는 태학이 아이 같은 거 웬만큼 읽는 애는 한 명은 거기에 대해서 후장보단 독기고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건 인정하는 애들은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이 필요해요. 책을 어느 정도 책 내용 전체를 파악하는 게 있는 상태에서 거기만 멈추는 것보단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는 거니까 당연히 인물도 다른 인물, 사건도 다른 사건. 후장의 태양이 아니는 정말 신기해요. 3명이 도끼꼬란 아이를 썼어. 우리 애랑 이제 3명이 있어. 그래서 난 도끼꼬 쓸 때까지 난 도끼꼬가 나온지도 몰랐어. 도끼꼬를 줄줄이 써서 이거 뭘 쓴 거야? 그래서 막 읽었더니 도끼꼬가 한 10페이지쯤 나. 300페이지 중에서. 그 도끼꼬를 전체 주제하고 연결시킨 거지. 높으니까 연결시킨 거예요. 보통 딴 애들은 그것만 따로 쓰거든요. 자기랑 연관해서. 그게 아니라 도끼꼬 선생이 후장을 이뻐했는데 도끼꼬가 그거를 질투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후장이 사회적 약자지만 그 학교 내에선 선생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근데 도끼꼬는 그 학교 내에서 자기가 사랑을 좀 못 받아. 나도 받고 싶어 그런 거야. 그래서 도끼꼬가 그 선생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으로 말하면 약간 변주 같은 거예요. 주된 가락이 있는 데서 옆에 변주여서 그거를 이렇게 더 심화시키는 느낌을 주고도 참 묘한 거예요. 또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런 거네. 근데 보니까 우수한 아이들 3명만 도끼꼬를 언급했어. 그거 참 신기하대. 그리고 다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높은 애들은 가능해요. 그거 인정해줘요. 근데 보통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간단해요. 내가 소수인 그렇지, 내 성향이랑 맞을 수도 있고, 누굴 하잖아. 그거를 그 책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되게 연결시키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쓴 게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애가 쓴 거를 말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얘기는 주로 그렇게 하고 애가 그렇게 썼을 때 이거를 이제 넌 수준 낮으니까 쓰지 마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 그 상대로 두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는 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다음에 이제 모른 체 하는 거고 안 되면 걔한테는 너 그렇게 쓰지 말라가 아니라 주인공 주로 써라 이런 얘기.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경진 쌤? 그게 아니라 수건 돌리기처럼 그냥 탁 주면 되네 그냥 뒤에서. 있어요. 저는 드는 의문이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스키마는 5년 단위를 보고 본다라는 말씀을 중간에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그 학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독서 지도 그러니까 스키마 지도를 하게 될 때도 그 5년의 시간을 그 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5년의 시간을 좀 갖고 아이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약간 스키마 그 철학이나 아니면 뭐 바탕에 좀 깔려 있는 건지 그렇다면 5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현 시대에 이게 학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눈에 보이는 어떤 시점들 그런 시점들을 어느 때에 좀 이렇게 잡고 이게 내가 잘 가르쳐야 하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봤을 때도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5년이라는 시간은 조금 길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 어느 꼭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5년이라고 하면 너무 긴 시간이니까 뭐 1년 안에 뭐 2년 정도 되면 뭐 3년 지나면 어떤 이런 그 기준을 삼을 것들이 마련을 해놓고 있어야 하나 혹은 있나 궁금해요. 상담할 때 보통 1년 정도는 기억이 올라와요. 기억하는 게 말을 발표를 계속 시키면 기억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대체로 눈에 띄게 기억력이 올라. 그다음에 독학 쓰기 할 때 의문다 쓰니까 일단 양이 늘어나요. 앞부분을 쓰고 뭘 쓰건 하여튼 양이 늘어나서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는 4차에 쓰니까 많이 쓴 애는 줄이지만 조금 쓴 애는 계속 늘려요. 늘리면 4차에도 결국 그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런 걸 한 두어 차례 하면 나는 글을 애들은 많이 쓴다고 아니라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글 쓰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게 한 1년 반, 2년까지 가요. 그다음.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글 쓰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가 2년까지 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내적으로는 그냥 기억력은 올라가는 건데 글 길게 쓰는 건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거를 길게 쓰는 표현만 하는 거라 우리는 올라갔다 보진 않고 표현이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1년 지나서 1년부터 3년 정도까지 정체기를 되게 맞아요. 그게 정체 플러스 이제 밥으로 말하면 뜸들이는 건데 그게 좋게 보면 성숙이고 이게 정책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시기랑 맞물리면 좀 떨어져요. 다른 시기라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원을 많이 다닌다거나 6학년 중1처럼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랑 맞물리면 조금 떨어져요. 떨어진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간 때 계기도 이제 조금 풀어줘야 되고요. 공부에 대한 압박이 좀 풀어줘야 되고 성적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초기 1년 때 그때 기초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1년 기초 때 약하게 잡으면 애가 애쓰는 것이 약하면 여전히 그렇고 애쓰는 거를 힘들어도 하게끔 시켜서 버릇들이면 나중에 자기가 하려고 할 때 그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업을 2시간 했을 때 30분이라도 강하게 애쓰고 30분은 풀어주고 해서 균형을 맞추면 되는데 그것이 약한 형태로 별로 애쓰지도 않고 뭐 풀어지도 않고 대충대충 갔으면 나중에 자기가 다시 맘먹었을 때 어느 이상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강제하는 것이 힘들게 하는 것이 좀 많은데 문제는 처음에 힘들게 했을 때 그만큼 많이 떨어져 나가요. 힘들다고 초기에. 그래서 초기에 안 떨어져나가게 살살하면 한 3년 차에서 실력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애가 강제가 잘 안 돼. 힘있게 안 할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로 봐서 우리 수업에서가 가장 힘이 들어요. 아이들 기준으로. 왜냐면 모든 수업이 다 선생님 떠들거든. 선생님 떠드는 애 입장에서는 좀 쉬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래야 돼. 그리고 힌트 많이 줘요. 힌트 많이 주고 뭐 뭘 많이 줘서 그냥 슬슬 해도 돼요. 근데 이놈 거는 기억하라 그래도 책 보지 말라 그러고 책 보지 말라고 기억하라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데요. 줄거리도 책 보지 말라고 쓰고 독후감도 책 보지 말라고 쓰고 뭘 힌트를 줄 게 없잖아. 다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지친다 그래. 잘한대. 가끔 제 수업 참관하면서 어쩌다 보면 이제 한 5분 10분 나오면 엄마들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한 6학년 중1 정도 된 애들 말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라. 늘 재밌니? 그럼 아니요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요. 힘든 게 기본에 걔는 잘하는 애들인데도 그래요. 근데 왜 하니 그러면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예.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걸 표현한 내가 그러죠. 엄마랑 흥정할 때 내가 엄마가 요구하는 거 다다니까 스키만 끊어주면 정말 다다니까 다다니까 이것만 끊어주면 안 돼. 그런 애도 있어. 걔는 모든 수업을 다 잔머리를 쓸 수 있는데 이것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힌트로 움직이고 다 짱구 굴려서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선생이랑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고 다 지나가는데 이거만 꼼짝도 안 하니까. 우리 연구원 한 명 있어요. 그분 세 자녀가 다 우리 집으로 왔는데 그 집이 다 짱구예요. 다 짱구. 엄마가 막내도 가르치고 뭐 그러다가 우리한테 보내는데 여기 오면 잔머리가 안 통한다는 거를 그래도 잔머리 쓰긴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애한테 그냥 시키니까 그렇잖아. 네가 해 그러는 거잖아. 선생님이 가르치고 뭘 하면 힌트를 주게 되고 뭐 평가를 하면 그렇지 잘하려고 이러면서 고투에 나온 건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우린 평가도 안 한다 그러고 네가 줄거리 혼자 발표해봐 그러면 줄거리 발표를 아무리 엉터리로 해도 엉터리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꾸며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꾸며서 해 30분씩. 짱구 있네가 기껏 하는 게 등장인물 이름에다 친구 이름을 집어넣어 살짝. 그 정도만 해. 그 정도. 그 정도 외에는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 그걸 어떻게 하겠어. 꾸미는 거는 난 속으로 해도 꾸미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목 아프다고 엄마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았어. 속으로 해. 그 대신 입술은 움직여 그래.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때 그리고 입술 멈추면 야 멈췄어 그러지. 입술을 움직이라 그랬으니까. 보통 때보다 더 발표하기 작아요. 그때 속으로 물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것도 편치는 않아요. 아주 편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조금 힘든 걸 어떻게 끝만 이기게끔 하면은 그다음에 정체 기간 지나서 이렇게 남는데 그거하고 부모들 상담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한테 비교적 오래 있는 애들은 이제 연구원에 가르치다가 나한테 온 애들도 있고 나한테 연구원 자녀가 많으니까 연구원 자녀들은 되게 오래 하죠. 저는 엄마들한테 5년이고 저는 10년이에요. 10년. 초등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0년 정도 하는 게 큰 박약이야. 고등학교 때 좀 성장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늦게 시작해서 한 5학년쯤 시작해서 한 중3까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연구원 자녀들도 한 중3까지도 악주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 일찍 한 사람은 모르지만.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상담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들 상담하는 거는 연구원 자녀나 강의를 듣거나에 따라 다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원 자녀 말고 이제 강의 들은 사람 중에 좀 괜찮은 사람 같으면 그대로 얘기를 하죠. 이게 잘 안 보인다 눈에. 근데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 소개로 같이 들어온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뭐. 뭐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전 이런 짱구도 하죠. 애들한테 직접 얘기해. 그게 제일 좋아. 선생이 얘기하는 건 예상 듣잖아. 애들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 애들한테 야, 너 1년 됐는데 뭐가 좋아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제 각자가 좋아진 거 없어요. 그래. 그래서 잘 모르지 그래. 또 처음에 발표를 3분 했거든. 지금 한 15분 하잖아. 그래. 그러네요. 또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각자
나는 이게 좋아졌네요. 라는 걸 말로 하게끔 내가 단어를 만들어줘. 그냥 기억력도 아니고 나는 어, 기억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부터 시작해서 난 이름도 기억 못했는데 이름을 분명히 잡아요. 난 발표라 그럴 때 좀 두려움이 좀 줄어들었어요. 뭐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고 그러고 그다음에 너는 그 다음 과제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 상태에서 애들 엄마랑 얘기할 때 엄마가 애한테 물을 때 너무 좋아졌어? 그럴 때 그 말이 튀어나갈 거라고는 봐요. 그 얘기를 해줘. 그렇게 대해서 하고 선생이 해주려면 상담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선생 중에서 제대로 한 사람이 20쪽짜리를 만들어요. 1년에 한 번 상담하면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거기에 우리 연구소 원칙 한 3페이지 정도, 아니 다 개인으로 하는 거 아니야. 3페이지 정도 연구소 원칙. 그다음에 수업한 거 한 6페이지하고 개인 그룹 특징 한 두 페이지 정도, 개인 한두 페이지에서 본인 하나는 한 페이지고 그룹 특징 한두 페이지고 연구소에서 하는 방침 원칙. 그건 일반적으로 짜집기 하는 거 쭉 해서 이렇게 쫙 주거든, 쫙.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고서 이렇게 제대로 안 보고 자기 것만 보지 되게 이렇게. 그러고 그다음에 선생 말 듣지도 않아. 100% 신뢰. 100% 신뢰지 뭐. 오, 막가지 뭐. 그러니까 상담 불편한 사람은 20쪽이나 10쪽이라도 그렇게 앞부분에 짜집기 쫙 해가지고 쫙 해서 주면 말하는 거는 굳이 물어보지도 않고 재밌고 농담 우리 얘 잘 봤어 이런 것만 하고 선생 확실히 신뢰가. 그 사람 힘들다고 1년에 딱 한 번 이상 안 한다.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좋아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선생이 한번 중학교인데 독감을 그때 1년에 4번 썼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5명인데 4명은 보이는데 1명이 안 보인대. 나보고 봐달라 그래서 봤어. 내가 봐서 좋아진 걸 봤듯이 뭘 잡아야 되죠. 반드시 잡아야 돼. 근거 있게 잡아야 되거든요. 저한테 좋아진 거는 뭐냐면 중1인데 남들보다 덜 떨어졌다가 장점이야. 중1 때 다 떨어져 다. 중1이면 이번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떨어졌어. 안 떨어지게 특징이 애가 첫 의문이 여전히 붙들고 있어. 뒤부터가 약해져. 첫 의문이 여전히 세다. 뭔가를 푹 잡고 있다. 지금 여유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지 뭘 강하게 붙여. 첫 의문은 괜찮아. 근데 뒤로 갈수록 이게 표기해진다. 이게 장점이다라고 그랬거든. 말도 그래. 하여튼 뭐든지 장점은 잡아야 돼요. 상담을 하거나 애가 불안하거나 할 때 좋아지는 걸 어떤 형태로 붙잡고 그거를 말로 만들 정도로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애한테 말을 주건 안 주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무의식주에 그런 분위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꼭 필요해요. 나도 흔들리잖아. 나도 하이 얘들이 좋아져? 걔가 흔들리죠? 아니 내가 분명히 그걸 갖고 있어야 돼. 이건 좋아졌어. 그쵸 좋아져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런 건 일치 안 하니까. 새로운 걸 하는데 당연히 좋아지지 안 좋아지겠어. 네, 저희도 좀 좋아지기 위해 10분 쉬겠습니다. 네.